매주 월요일이면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죠. 이번 주도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게 발표가 됐습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3월 4주차 조사인데 정기 여론조사죠. 다음 대통령으로 누가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9.5%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2.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6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공직선거법 여기에서 무죄가 나왔죠. 이것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50%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2위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직전 조사보다 1.8%포인트가 하락했죠. 그래서 16.3%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홍준표 대구시장 7.1%였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응답이 57.1%를 보였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3.2%포인트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국민들은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당에 의한 정권 연장 이것은 37.8%로 나타났는데 전주보다 2.6%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이런 수치는 갈수록 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고 또 그리고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도 갈수록 높아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47.3%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3.7%포인트가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차 범위 밖으로 밀어낸 지가 오래입니다. 국민의힘은 36.1%로 계속 하락하고 있죠. 전주 대비 3.9%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지지율 격차가 이제 10%가 넘어갔습니다. 11.2%죠. 그래서 오차 범위 밖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의 의견이 이재명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렇게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100% 자동응답 방식이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0명 중 6명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마음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도 꿈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이 자들이 군뱅이인지 지금도 겨울인 줄 알고 겨울잠을 자고 있는 배민들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현재는 지금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결국 윤석열 파면을 4월로 넘기게 됐습니다. 오늘 현재 선고가 있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면 4월로 결국은 넘어가게 됐습니다. 3월 14일이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했었는데 3월을 넘기고 이제 4월이 된 상황이죠. 설마 4월까지 가겠어? 엊그제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정말 설마가 사람 잡았습니다. 지금 4월로 정확히 말하면 4월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4월에 반드시 탄핵 선고가 나온다는 법도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는 선고일 자체를 지금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4월 초에 한다고 해도 이번 주에는 공지를 해야 할 텐데 하여튼 좀 슬픈 일이 날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현재가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을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정말 몰랐죠. 지금 나라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체제는 갈수록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입니다. 한덕수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그것으로 탄핵됐지만 헌재에서 다시 기각돼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지만 아직도 헌법상에 이행해야 될 일들은 한덕수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중립 같아. 한덕수를 보면 야 갑자기 뭐 능글 이렇게 막 점잖은 사람 같고 걸음도 느릿느릿 걷고 눈도 이렇게 내리깔고 중립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윤석열에 대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제2의 최규화다. 전두환 독재를 연 게 최규화입니다. 사실은. 최규화는 박정희가 시해당한 이후에 곧바로 권한대행에 오르죠. 그래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에게 끊임없이 시간을 벌어줬고 전두환이가 작당 모의를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죠. 전두환에 의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라는 그 제도하에서 최규화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걸 누가 시켜줬습니까? 전두환이가 시켜준 거잖아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독재로 가는 길을 처음 길을 닦은 자가 바로 이자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덕수에게서 최규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독재, 집권 연장, 그리고 장기 집권의 길을 열고 있는 자가 바로 한덕수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있은 척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윤석열의 지시죠. 윤석열은 전두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지막지한 전두환이 했던 것과 똑같이 전두환이 최규화를 협박하고 압박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윤석열에 의해서 한덕수는 조종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한덕수를 통해서 집권 연장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독재를 꿈꾸고 있다. 그리고 영구 집권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한덕수 저자가 정말 나쁜 자입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뭐 헌재 재판관이 어떻고 윤석열이가 어떻고 하지만 이것을 모두 다 일거에 해소하고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덕수인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 지금 당장 임명해서 구인체제 만들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한덕수는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해도 한덕수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죠. 마은혁 재판관을 집어넣는 순간 바로 윤석열은 탄핵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마은혁 재판관을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마은혁 재판관의 발목을 잡고 그래서 윤석열의 기각을 이끌어내고 윤석열이가 복귀하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하고 이래서 야당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국민들을 다 때려 죽이고 이렇게 해서 영구 집권에 들어가는 것이죠. 전두환이가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이라고 그걸 못하겠습니까? 윤석열이는 검찰까지 다 잡고 있잖아요. 검찰까지도. 그런데 그걸 못할 리가 없죠. 거기에 맨 앞에서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자 그리고 윤석열의 영구 집권에 발판을 깔고 있는 자가 바로 한덕수다. 그런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무 짓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이건 역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연장선상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뭐 고매하신 분들, 고매한 언론들, 고명한 평론가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인용대 기각이 뭐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조착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늦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조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헌재가 무너져 버렸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헌재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식물 헌재가 돼버린 것이죠. 이미 혼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다. 누구랄 것이 없어. 지금 현재 재판관 중에 누구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저놈들 입장에서는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니까 4월 18일 이후로 미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6인 체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헌정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파탄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이는
아니 헌정 질서가 무너지든 말든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윤석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본인이 영구 집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까지 왔다. 마은혁 재판관을 한덕수는 임명하지 않고 4월 18일이면 자연적으로 2명의 재판관이 집으로 가고 그러면 6명이 되고 6인 체제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국민들은 하겠지. 아이, 헌재가 할 거야. 파면할 거야. 이러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국민들이 뒤통수를 맞는 날이 올 것이다. 최소한. 그건 너무 억측이다. 지금 양북모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겠죠. 2명이 빠져나가면 6인 체제가 돼. 6인 체제가 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을 집어넣겠죠. 바로.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바로 마은혁 재판관을 집어넣으면 7인 체제가 됩니다. 7인 체제에서는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보 쪽에서 2명이 빠져나가고 1명이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가진 그쪽 성향의 재판관들이 더 많게 됩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그쪽에서 선고하자. 일정 잡아서 바로 하자. 4월 18일 나갔으니까 그 다음 주에 하자. 마은혁 집어넣고 하자라고 했다. 기각이죠. 그럼. 각하 내지 기각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시나리오를 지금 짜고 있다. 그게 누가? 한덕수가. 그러면 한덕수 혼자 그걸 짜고 있겠느냐? 아니죠. 거대한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다. 예. 그렇잖아요. 지기현이가 풀어줘라 라고 윤석열이 풀어줘라 하고 하니까 심우정이가 바로 항구하지 않고 바로 풀어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한덕수란 사람이 지 생각으로 최상목이라는 놈이 지 생각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일당이 강하게 압박하고 협박하고 너 하게 되면 너는 바로 권총으로 대가리 쏴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협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한덕수 저 인간은 무서워서 아무 짓도 못하고 오줌 질질 싸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민중봉기는 일어나게 됩니다. 5.18, 60 이런 항쟁들이 재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윤석열이는 경비계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경찰로는 안 되네. 그래서 다시 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 선포하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자들 모두 다 잡아다 죽이고 자기 반대 세력들 싹 다 잡아다 가두고 제2의 삼천교육대 만들어서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영구 집권에 들어가는 것이죠. 국민들이 아무리 악을 써도 그들은 전두환이가 그랬던 것처럼 총칼로 국민들을 다 때려 죽이고서라도 영구 집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지금 돕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한덕수라는 것이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끝까지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한물의 신곡이야. 그 카르텔 속에 헌재 재판관들도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일부 재판관이. 그래서 그들은 같이 함께 돌아가는 것이죠. 윤석열 일파와 함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윤석열이가 석방된 이후에 구속 취소된 이후에 지금 밖으로 거의 안 나타나고 있죠. 안에서 뭘 하고 있겠습니까? 전화 돌리고 있겠죠. 그리고 사람 불러서 만나겠죠. 헌재 재판관과 관련된 사람들 모두 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과 통화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는 무도한 자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자입니다. 김건희는 놀고 있겠습니까? 지금 머리 아파서 누워 있겠어요? 아닙니다. 더 팔팔하게 나서서 이것저것 전화하고 그래서 윤석열이를 어떻게 살려서 영구 집권을 하고 영구 집권이 안 되면 김건희 지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그런 구상을 만들고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이재명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재명을 어떻게 제거하려고 합니까? 지금 2심에서 2심 공직선거법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하루 만에 검찰은 상고를 하죠. 상고를 해놓고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기자판이 뭡니까?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내린 것을 파기하고 대법원 스스로 니들이 재판을 직접 해라. 그래서 이재명을 잡아 가둬라. 이재명이 절대 다음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묶어라 라는 지시를 국민의힘에서 대법원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전원일치 아니라 별것을 동원해서라도 이재명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할 겁니다. 지금 이들이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헌재가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대법원한테 파기 재판을 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저희는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지금 숨소리도 내지 않고 엎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란 동조, 헌재 재판관들도 내란 동조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등등에서 대법원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파기 재판하라 라고 하는데도 대법원에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파기 재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무도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민주당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대비책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역풍도 없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는데, 윤석열을 잡아 끌어내리는데 무슨 역풍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단호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조속히 윤석열을 제거해서 국가 정상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이라든가 대법관까지는 아직은 가지 않았습니다만, 헌법재판관들 정치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해서 윤석열을 살려준다면 만고의 역적, 영원한 역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헌재 재판관들 그동안 굉장히 선의적으로 봤습니다. 이들은 참 중립적이고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바르고 정당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니까 능구렁이들이야. 능구렁이들. 이 능구렁이가 뭡니까? 이 능구렁이는 능구렁이를 만나면 이 능구렁이를 잡지 않습니다. 옛날 시골 초가집 지붕 위에 능구렁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죽이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업이라고 그래. 업. 야, 이 우리 집을 지켜주는 업이야. 이 능구렁이가. 그거거든.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능구렁이야. 그래서 윤석열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금 이럴 때입니까? 어마어마한 이 무시무시한 시나리오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축이 헌법재판소고 또 한 축은 대법원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무섭습니다. 이 나라가 진짜 어떻게 다시 민주화를 이룬 나라인데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지, 정말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이걸 제발 헌재 제발 좀 정말 정신 좀 차리고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일, 협박받았으면 협박받았다고 좀 밝히고 그렇게 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복장 터져 죽겠어요. 정말